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역시나 시장에 대한 코스피 장중 하락 전환했다라는 점, 2차 전지주는 미국발 훈풍에도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얘기는 좀 안 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씩 그럼 시장 얘기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반등 영향으로 상승으로 코스피가 좀 출발을 했지만요. 이후에 오후장에서는 그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상승 전환이 좀 둔화되는 움직임들 보여줬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오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20선까지 좀 지지받나 싶었는데 다시금 좀 하락하는 움직임들 나타났네요. 양시장 그래도 어제에 대비해서는 이 하락폭이 견조했다. 어제에 비해서는 좀 괜찮게 올라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도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9월 또 보용보고서 발표 임박 속에 투심이 좀 약화되고 있지만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또 발표가 나오면 시장 좀 그래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환율과 주가, 채권들이 좀 트리플 약세, 어제여서 오늘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약세 현상이 가시화가 되는지 이 점 좀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신용 융자 잔고, 아까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20조 원을 좀 육박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이 개인들이 이끄는 종목들이 좀 주도주로 되고 있는 움직임들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들의 수급 현상들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끌 쪽의 반등 기대 속에 부담이 가중되곤 있지만 이 부분의 수급 상황 체크해 보셔야겠네요. 다음으로 두 번째로 2차 전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미국의 전기차 강세대 차익 매물출에 역의 시속 게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에코프로 또 오름세로 거래 마쳤고요. 삼성 SDI 어제는 그렇게 빠지더니 다시 한번 좀 올라오는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내에서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토요타 공급 계약 소식 얘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주의 전반적인 좀 분위기를 탈바꿈시키고 있다라는 좀 움직임들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이제 10월이 첫 시작인 거잖아요. 10월까지 그리고 12월까지 연말까지 좀 2차 전지주에 대한 관련한 또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이 부분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그럼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시장에서 핫하게 주목받았던 신생 또 종목이죠. 이 신입생으로서 오늘 또 우리 시장에 들어왔는데요. 67,200원까지 터치를 했고 그 이후에는 오늘 51,400원으로 종가를 형성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입성 첫날에 정말 98%대까지 따따블은 물론 실패는 했지만 화려한 신고식을 치렀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호재성 재료가 이미 좀 소멸됐다라고 좀 본 건지 일단 두산 관련주뿐만 아니라 이 관련한 로봇 섹터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다라는 측면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고금리 압박 속에서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 로봇주 안에서도 진짜 옥석 가리기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해지네요. 시간의 특징도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 관련해서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KCT, 더불어서 한네트, 그리고 로지시스 지금 보시다시피 모든 종목들이 테마로 좀 묶이죠. CBDC 관련주들이 거의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내일 시장에 또 얼마나 시원한 상승세가 연출될지 기대가 되고요. 알서포트도 6%대로 올랐습니다. NTT 도코모와 세계 최초로 GPU 가속 5G 네트워크 출범을 위한 협력 소식이 나타나면서 거의 7%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개별적인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들은 내일 시장에서도 움직일 수 있다는 점 한번 파악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에 대한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 함께할 전문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바로 예병군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화려해요. 예. 오랜만에 화려해요? 뵀는데 이렇게 또 성공한 CEO의 모습으로 오셨네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네네. 좀 옷이라도 좀 화려하게 입고 나와봤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화려하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예. 자, 이렇게 의상은 화려한데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떠셨어요? 일단은 시장 분위기가 지금 쉽게 돌아서지는 않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어찌됐든 하방으로 갈수록 경직성은 보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방에서 이제 매수하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앞서 앵커님이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신용 잔고가 줄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하셨는데 자, 신용 잔고가 그럼 늘고 있다고 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고 신용 잔고가 줄고 있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느냐에 대한 대답은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아하. 대답을 드릴게요. 네. 사실 종합주가 지수가 3,200포인트 부근이었을 때 신용잔고는 굉장히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꼭 그게 정답은 아니나 지금 신용잔고가 줄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신용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가 도래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그것이 시장의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딱 그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소문난 잔치였고 그러다 보니 크게 먹을 거는 없는 그러니까 네, 네.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우리가 공모를 했던 사람들, 공모에 당첨됐던 사람들의 어떤 약간 잔치 그리고 그 전부터 두산 로보틱스를 비상장 때부터 갖고 있었던 네. 분들의 잔치 이 정도로 잔치였다.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도 없고 또 시간에 대해서 보시면 돌리는데 좀 시간 필요하다라는 측면들도 있는데요. 이럴수록 천천히 어떤 종목을 좀 좋은 걸 발굴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시장에서도 견디고 잘 갈 만한 종목들도 참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앵커님 네. 역시 똑똑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기는 사실은 엇박자를 순박자로 돌려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미 엇박자를 탔어요. 왜냐하면 사실 정치가 잘 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생각지도 않은 복병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FOMC의 의사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결국 매파적 발언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금리 인상은 안 됐습니다. 그 매파적 발언이 시장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셧다운 공포가 막 나오기 시작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외국인이 팔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기관이 냅다 같이 팔아버리면서 시장 급락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이제 이 엇박자를 타버렸네. 왜? 위에서 충분히 좀 현금 확보를 하고 다시 이렇게 저점을 주면 굉장히 기쁜 구간이에요, 사실. 네. 근데 위에서 제대로 현금 확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락이 나와버렸어요. 그럼 이건 지금 엇박자를 탄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가요방에 가서요 노래를 막 부르다 보면 때로 너무 흥에 도취해서 맞아요. 엇박자를 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박자에 맞게끔 들어가기 다시. 위해서 짧은 시간 기다림을 가지죠. 그렇죠. 그렇죠. 똑같아요, 여러분. 엇박자를 이미 탔다면 그건 충분히 순박자를 돌리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군대에서도 발이 막 제각각으로 막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이제 이동을 하는 구간에서 그래서 발 맞춰 가라는 구령을 붙이면 주변 발을 보면서 자기의 한 걸음을 한 템포 죽였다가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엇박자를 순박자로 돌리려면 시간이나 그 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 앵커님 말씀처럼 시장은 죽어가고 있고 맞아요. 그죠? 주가도 같이 죽었어요. 네. 근데 업황은 독야청청 살아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포트폴리오로 재구성하는 시간. 맞습니다. 그 시간을 가지시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맞아요. 그 순박자를 기다리지 못하는 분들은 돈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요. 순박자를 잘 타면 이때도 돈을 버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박자를 타느냐 안 타느냐 여러분들 잘 모르겠다 하시면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님 번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병군 대표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내가 순박자 타고 있는 상황인가요? 엇박자인가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4480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이슈는 사실 예병구 대표님께서 그래프로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 그래프는 뭔가요? 이게 전기차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네. 전기차 밸류 체인을 지금 한번 잡아봤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있고 차량용 반도체, 네. 전장 시스템, 그쵸. 공조 시스템, 그죠? 파워트레인죠. 그다음에 차량 경량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전기차는요.
순수 배터리로 움직이기 시작을 그쵸, 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배터리의 힘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배터리의 소모량이 많아지겠죠. 맞아요. 그죠? 그리고 열이 많이 나면 날수록 배터리의 소모량은 많아집니다.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냉각 기능을 충분히 갖춰야 되기 때문에 공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그쵸. 되고 있는 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이 가벼워야 배터리의 소모가 주니까 그 부분 차량 경량화에 대한 네.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들 대다수,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들을 이래 쭉 살펴보시면 차량 차체를 굉장히 가볍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자가 그렇게 푹신하지는 않습니다. 네. 의자가 막 우리가 흔히 이제 고급차들 보면 네. 소파에 앉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드는 그쵸, 갔는데 그쵸. 네. 전기차는 그렇지는 않아요. 어. 그럼 왜냐하면 가볍게 만들어야 되니까. 경량으로 그런 거예요.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그 네네. 부분은.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근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가벼움을 강조하다 보니까 안락함이 떨어지고 맞아요. 차로서의 어떤 존재감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닌가? 그리고 배터리가 지금 뭐 차이 나봤자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는데 그쵸,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는 야 우리 그러면 싼 인산철 배터리 쓸래? 비싼 4만 개 배터리 안 쓰고 이렇게까지 나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럼 배터리의 성능을 지금 당장 크게 개선하는 것에서는 시간이 걸리겠구나라고 걸리겠다.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네요. 자동차 메이커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디 쪽으로 갔어요? 파워트레인 쪽으로 가요. 예, 이쪽으로 간 그래서. 거죠. 그래서 구동 모터를 늘려서 네. 전기 배터리의 효율성과 힘을 다 잡고자 하는, 그 전기차가 힘이 딸린다 그러잖아요. 네. 그 두 개를 다 잡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화면, 아유, 이거 뭐 드링크 아닌가요? 네. 롤스로이스. 많이 봤던 차죠. 네. 제가 저는 TV나 가지고 있는 차 중에 신문에서 하나인데, 많이 봤습니다. 네. 이건 스펙터예요. 네. 스펙터인데 스펙터도 보면 여기 기사 내용에 보면 전기 구동 모터를 2개를 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네요. 예, 여기 예. 보니까. 네, 전기 구동 모터 2개를 썼어요. 그러니까 롤스로이스가 2개를 쓰니까 지금까지 2개를 쏘던 테슬라도 늘리겠다는 마음을 품기 그쵸. 시작한 거예요. 다음 기사 볼게요. 자, 이 다음 기사 보시면 자, 이게 GV90이에요. 이제 GV90. 현대에서 새로 네. 나오는 스포츠 유틸리티 비하이클, 네, 즉 멋지네요. SUV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는 GV80까지만 나왔죠. 네. 근데 GV90은 자 이제 완전 고급차 시장을 겨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얘들도 듀얼 모터를 쓰겠다고 했죠. 듀얼 모터를 쓴다, 우리도. 그렇죠. 듀얼 모터를 써서 힘을 더 늘리고 전기차 배터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 높이겠다. 요걸 이제 한 게. 그러니까 네. 야 그럼 현대차도 이제 듀얼 모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쵸. 딱 이제 생각이 들죠. 그쵸, 다음 들죠. 화면 또 보면서 얘기하죠. 네. 자 다음 보면 테슬라 모델 S입니다. 너무 예뻐요. 예, 딱 봐도. 모델 S인데 네. 이건 플레드 모델이에요. 플레드 모델은 뭐냐면 네. 요 밑에 지금 얘기하면 3개의 전기 모터를 탑재했다. 이건 또 3개나 들어가네요. 네, 이건 3개나 들어갔어요. 야, 와 이제 3개가 들어간다고? 이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야, 너 2개 쓴다고? 우린 3개 쓸 거야. 근데 이게 많이 쓸수록 좋은 건가요? 이게 구동 모터가 3개가 되면요. 네. 자, 이게 우리가 이 구동 모터 안에는 발전기 비슷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코일에다가 그 자석에다가 코일을 감아놨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석이 N극, S극 S극이? 하면서 밀고 당기고 이런 그쵸. 역할을 하죠. 네.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면서 충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기 구동 모터가 3개가 들어가면 그만큼 배터리의 효율성도 또 높아질 높아지니까. 뿐더러 이 구동 모터가 각각에게 힘을 전달하기 때문에 힘도 좋아지는 잘 거죠. 그래, 받고. 홀스 파워, 마력이 좋아진다고 그러네요.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렇습니다.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화면 볼게요. 예, 피닌파레라라고 야, 이거는 스포츠카입니다. 그러네요. 이거는 레이싱 이제 그때 본 것 같아요. 구동 모터를 드디어 4개를 쓰겠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네, 4개를 쓰면서 이게 4개 쓰기 시작하고 스포츠카 형태로 나와버리니까 가격이 30억대로 뛰어버려요. 30억대요. 예, 예. 그리고 제로 100, 1초대입니다. 그러니까 100km 딱 가는데, 그러니까 시속 100km 딱 올라가는데 1초. 찰칵
칵 이 사이에 이 탁 사이에 하는 거예요. 바로 예, 올라가네. 바로 100km 탁 올라가는 거예요. 야, 다르다. 그러니까 정말 다르네요. 이게 구동 모터를 4개 네. 쓸 때 이게 또 순수 전기차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힌트 하나는 뭐겠어요? 구동 모터 숫자를 많이 늘릴수록 그렇죠. 비싸지는 거군요. 비싸지고 성능도 효율성이 좋아지고, 높아지고 네. 힘도 좋아지는구나. 네. 그럼 그 구동 모터에 그럼 이제 배터리 쪽보다는 구동 안 모터. 올라간 구동 모터 쪽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젠 가 그런 되는 생각이에요. 거죠. 아, 예. 이렇게 보니까 전문가님 이해가 쏙쏙 돼요. 이해가 쏙쏙 되죠. 네, 이렇게 봐야 이래 되는군요. 이해되면 돼요. 이때 야, 네. 이때 주가 안 좋고 그쵸. 시장이 안 좋아서 주가가 네. 안 좋아서 밀렸다면 네. 구동 모터 쪽을 슬슬 담아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구동 모터를 네. 계속 눈여겨보시니까 주도주로 네. 이번에는 구동 모터 쪽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 네. 맞네요. 네. 전기차 구동 모터. 전기차 구동 모터인데 네. 자 여기에는 뭐 경창산업도 있고요. 그쵸.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있어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전기차 구동 모터의 핵심은 이 우리 연구 자석입니다. 연구자. 아. 이게 이제 자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쵸. 그리고 코일에 감겨 있는 이 자석이 빨리 회전해주고 좋아질수록 그쵸. 구동 모터가 배터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네. 그다음에 각 바퀴에 전달되는 홀스파워, 마력의 힘을 늘려가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세토피아 제가 최근에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만 네. 이게 결국은 히토류 회사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 히토류의 중요 원소 중에 하나가 네오디뮴입니다. 이 네오디뮴이 바로 이제 우리가 연구 자석을 만드는 광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이게 점점 중요해진다. 야, 전기차 쪽에서도 구동 모터를 계속 늘려가는 노력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힘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승용차나 스포츠카의 구동 모터를 3개, 4개 쓰는데 힘을 많이 필요로 하는 전기 트럭, 전기 버스 쪽에서는 도대체 구동 모터를 얼마나 많이 늘릴 수 그쵸. 있겠느냐에 네. 대한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그리고 이제 그런 배터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나올 어반 에어 모빌리티에는 또 구동 모터를 얼마나 많이 쓸까도 그러니까요.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네. 이거는 지금 다 지나간 과거 얘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 얘기입니까? 미래 얘기죠. 결국 미래 얘기죠. 우리는 미래 얘기를 하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먼저 보자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투자가 시장이 죽고 주가가 같이 죽었을 때 이 업황만큼은 앞으로 독야청청 살아갈 수 있는 업황이니 그쵸. 그걸 한번 지켜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구동 모터의 효율성이 더 좋아질 거고 이제는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면 여기에 있는 유망주도 더 크게 뛸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세토피아는 워낙 또 히토류 관련주로도 얘기해 주셨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왜 봐야 되는지. 그렇죠. 이게 네. 지금 세토피아가 베트남의 유일한 이 히토류 정제 회사예요. VTR회사와 이제 합자 회사 네. GCM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제 이 히토류의 탈중국화를 위해서 네. 바이든도 얼마 전에 베트남을 찾아갔고요. 네. 그리고 중국 저 일본의 총리도 이제 베트남을 찾아갔죠. 가서, 네. 그 이제 이때 꼭 나온 얘기가 히토류 얘기였어요. 근데 히토류에 대해서 이 VTR리사 쪽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왔죠. VTR리사의 답변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GCM이라는 팝자 회사에다가 연락을 취하라. 그러면 우리가 공급할 수 있다 했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 GCM의 결국은 이익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네. 세토피아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또 해석이 그러니까 되네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네. 세토피아가 지금 나빠질 게 있겠냐에 대한 없네요. 부분이에요. 그죠? 네. 그다음 두 번째, 이 연구 자석이 중요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쵸, 근데 그건 말씀해 얼마 주셨고. 전에 네. 이 또 세토피아가 NS 월드라는 그 이제 자석을 네. 자석 완성품을 연구 자석의 완성품을 분말가루 형태로 만드는 이 회사를 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또 호재가 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럼 굳이 유통만 해도 마진이 있는데 왜요? 완제품 만들면 부가가치가 올라가니까.
더 올라가니까. 그렇죠. 부가가치가 올라가면 영업이익률이 더 훨씬 좋아지니까. 네. 그다음에 또 기사도 한번 나온 적 있죠. 충청도에 히토류 클러스터 단지를 구성을 하는데 충청도와 그리고 증평군하고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차근차근 이미 다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렇죠. 이미 소리 네. 소문 없이 다 잘 될 종목은 다 그렇죠. 잘 이미 하고 준비를 있다. 그렇게 차곡차곡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요. 주식을 기술적으로 해석하면 이건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걸 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런 그렇죠.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좀 보셨어요. 전문가님이 어떻게 종목을 발굴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시장 상황을 좀 파악하는지 미래를 볼 수 있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관심 가지면 되는데요. 그걸 시작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샵 4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그 안목을 키워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도 받아볼 수 있고요.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도 저희가 종목 상담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4480 누르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전문가님이 아까 스토피아 관련한 얘기는 해주셨지만 오늘 시장에서 오늘 방송에서 꼭 봐야 되는 히든 공략주도 들고 오셨어요. 네. 이거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힌트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아침에 사실은 이 신문 강좌에서 이 종목을 얘기를 했었어요. 뉴스가 공시 강의에서도 이 종목을 네네. 얘기를 했었고. 자, 힌트를 우리 작가님이 살짝 바꿔놓으셨던데 이건 뭐 다 드리는 거랑 똑같은 너무 거예요. 다 주는 힌트인가요? 아이폰은 BH, 그죠? 수소는 BH 땡땡 플러스, BH 땡땡 요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BH 적으신 분들 미용할 거야. 네, 예, 좋습니다. 다 줬어요, 진짜. 여러분들 보이시죠? 아이폰은 BH, 수소는 BH 플러스. 과연 이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종목에 대한 종목명 아시는 분들은요, QR코드 스캔하시고 4480 누르고 들어오셔서 바로 종목명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답변도 저희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들어가겠습니다.